우리가 공인중개사라는 산의 첫 번째 숲인 부동산학 개론의 마지막 세 번째 나무 감정평가론의 마지막 네 번째 나무까지인 감정평가 관련 법 두 가지. 첫 번째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두 번째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요 공급할 때 말이죠. 경제론 파트에서 그때부터 조금 그렇죠. 그래서 탄력성 배울 때쯤 탄력 받아가지고 튕겨나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 버텨낸 거죠. 투자론 할 때 나를 그냥 책을 한 권을 던져버리고 안을 그럴 수도 있었는데 버텨냈고요. 마지막 감정평가 배울 때 감정이 상해가지고 중단할 수도 있었지만은 우직하게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우직함을 여러분 현장 실무에서도 지속시킨다면 여러분 비킬고 기필코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두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50번째 테마 감정평가 관련법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 한권 196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196페이지입니다. 자, A급이죠.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세 문제냐, 네 문제냐, 아니면 적으면 두 문제냐. 기본적으로 두세 문제는 반드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동안은 법이 아니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부동산 세법까지는 다 법입니다. 그래서 법은 되게 쉽다 어렵다? 쉽습니다. 암기 잘하면 맞추는 거거든요. 앞에는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뭐 계산도 해야 복잡하잖아요. 계산 문제 풀어서 맞추실 겁니까? 법 문제 암기해서 맞추실 겁니까? 그렇죠. 둘 다 맞춰야죠. 그렇죠? 자, 가보겠습니다. 감정평가 관련법 A급이고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시적으로 크게 보면은 법조문 문제가 출제가 돼요. 법조문 문제로. 그래서 결국 시험에서 법조문 문제 낼 게 뭐가 있다? 그렇죠. 바로 이거죠. 법조문상의 비교 용어, 그리고 항목 4개 이상인 거, 순서나 절차가 있는 거, 원칙과 예외가 있는 거, 요 4가지에 딱 눈이 찍히는 거죠. 출제자는. 자, 비교 용어를 이제 구별하는데, 비교 용어도 4개로 나눠볼 수 있는, 저번 숫자, 뭐,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11조를 한번 볼까요? 예컨대 2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217페이지 보시면은, 자, 11조. 1화 한번 볼까요? 개별 공시지가 2가 있는 자는 며칠 이내, 그렇죠. 30일 이내죠. 다른 이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0일, 당연히 틀리겠고요. 1개월, 1월 하면 또 혹해가지고, 뭐 30일이 1월 아니야? 뭐 2월은 30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명확하게 법조문은 있는 게 맞지, 아닌 거, 전혀 아닌 거, 엇비슷한 것은 결국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기관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3조를 펴보겠습니다. 213페이지. 자, 213페이지 3조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봅시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평가 및 공시 등이 나왔죠. 주어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다른 애들 아니에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또 주의하실 것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아니죠. 장관하고 차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2차관도 아니고. 자, 227페이지 볼까요? 왜냐하면 어디선가는 차관이 나오거든요. 227페이지.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24조 3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7페이지. 자, 이은혜 부동산 가격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죠. 위원장은 누가 맡습니까?
국토교통 제1차관. 장관은 바쁘세요. 2차관, 1차관에 끝발이 밀려요. 그래서 끝발이 밀린지 안 밀린지 모르겠어요. 뭐 해봤어야 알죠. 자,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뭐 숫자는 앞에 뭐 기본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법조문 내는 건 뻔해요. 법조문은 출제자가 창작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조문대로 내야지 본인이 감히 출제 오류에 빠지기 위해서 그렇게 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행정용어, 법률용어 한번 볼까요? 여기 2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16페이지 역시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보면은 여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10조에 보면은 뭐뭐 하루도 본다라고 돼 있죠. 그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내지는 않겠죠. 추정한다는 다른 용어입니다. 법률용어로. 본다, 간주한다, 의제된다 같지만은 추정한다는 다른 용어입니다. 뒤엎어질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 요게 이제 얍삭한 출제인들과 이렇게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제자가 가장 얄미운, 정말 마음씨 나쁜 홍쌤 같은 그런 출제인들 가면 일상평어, 자기 이름에 평자 들어갔다 말이야. 내면 된다 안 된다? 냅니다, 출제자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조 14호를 보세요. 지금 바로 이 페이지에 있죠? 2조 14호. 용어의 뜻 정의인데요. 유사지역이란 대상부터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이렇게 되는데 속하지 아니하는 반대말이 뭐예요? 속하는. 이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냈다 안 냈다. 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나. 그러니까 이거 딱 끝나고 나서 법조문을 다 꼼꼼하게 읽어보셔가지고 이럴 때 누구 관점에서? 출제자 관점에서. 그래서 출제자의 4가지 관점에서 일일이 다 내가 찔러보고 암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공부는 수험성이 수동적인 관점으로 공부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내가 출제자다. 내가 출제로 들어갔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항목이 4개 이상인 거. 이게 뭐 몇 호, 각 호, 1호, 1점, 2점, 3점 이렇게 돼 있는 건 쉬워요. 227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227페이지 보면은 자, 거기에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에 심의사항이 돼 있어요. 1, 그래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사항 1부터 7까지 이렇게 항목이 4개 이상. 요 옆에 보면은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있죠? 얘하고 차이점 구별할 수 있겠는가? 너 죽어봐라 이거죠? 그러나 계산 문제보다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을 가져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항목이 4개 이상인데 이렇게 눈에 띄게 1, 2, 3, 4 주어지면은 눈에 딱 띄니까 뭔가 좀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딱 하이라이트를 준다 이거죠. 공부할 때. 그런데 조문상이 열거가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예컨대 2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출이 이미 됐어요.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이라는 게 나오죠.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첫 번째 지가정보 제공이고 토지거래 지표가 되고 국가 등의 지가 산정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토지평가, 감정평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그죠? 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게 딱딱딱 조문에 녹아있으면 눈에 띈다는데 잘 안 띄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제자는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순서, 절차 있는 거, 그 순서를 바뀌었을 때 틀린 복인지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나오겠죠. 자, 198페이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아예 감정평가 절차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래서 기초 대자자 감감 이렇게 두 문자를 꼭 암기를 해야 되겠고요. 자, 우리 또 201페이지, 201페이지 보시면 순서에 따른다. 감정평가업자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다음 각호 1호, 2호, 3호, 4호, 5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비, 시, 지, 게, 그 암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 그쵸? 이 순서를 뒤바꾸면 들리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에도 좀 뭘 적어놨어요. 잘 암기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BC, AD의 반대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BC 500년 전에 사용한 지게가 엊그제 발견이 됐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지게가 누구 거다? 그놈 거다. 홈쌤 거다. 그래서 BC 지게 그놈 거다. 한번 외쳐봅시다. BC 그놈 지게 거다. 근데 지게만 자꾸 시험장에서 떠오르고 말이죠. 그러면은 지게로 맞는 수가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순서 이런 것도 절차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칙하고 예외가 있는 거 있죠. 이거 구별할 수 있겠는가? 자, 199페이지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199페이지. 자, 보면은 기준 시점 해가지고 말이죠. 대상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구체적으로 물론 용어가 또 나와요. 한장하겠네요. 용어의 뜻 정의해보면 기준 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의 결정이 기재된 날짜도 맞고요. 또 대상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도 맞고요. 그렇죠? 네, 원칙. 그러나 예외죠. 다만 이게 예외죠. 다만 미리 정할 때는 미리 정한 그 날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아닌 미리 정한 그 날짜로 기준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평어 없다면 틀리겠지요. 이런 거 그렇죠. 다만 이렇게 다만에서 단서를 요건 이제 앞에 본문이라고 뒤에는 이제 단서라고 하죠. 본문과 단서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구하고 이런 것도 예예요. 자, 197페이지. 네, 그렇죠. 여기 있죠. 197페이지. 자, 제5조. 제5조 보면 시장가치 기준 원칙. 감정평가 이건 시장가치 기준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칙과 예외를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법조문을 우리가 봐야 된다. 왜? 출제자가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쭉 저거 밑줄을 대충 그어놨습니다. 좀 중요한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면서 왜 홍쌤이 여기 밑줄을 걸었을까? 저 펜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법조문 말고 물론 법조문이긴 한데 좀 깔끔하게 좀 거시적이 아니라 좀 미시적으로 디테일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자, 요거는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시겠습니다.